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12월 8일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것 같은데 이 기사 안에서 또 XRP의 존재감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떡상을 원하시는 XRP의 존재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비싼 코인은 코빗 코드 출시, 업비트와 트래블룰 경쟁 본격화, 이렇게 기사를 써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간다고요. 일단 현대인들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짜증이 나죠. 이 트래블룰은 자금이 이동되는 걸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세금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을 장착을 하나하나 계속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장착을 권했더라고요. 어쨌든 정부겠죠. 금융권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트래블룰은 2019년도에 이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도 트래블룰 대상이다. 어쨌든 세금을 때리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한다. 이유는 하나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법규입니다. 이거는. 비썸 코인은 코빗이 R3 플랫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를 출시했다. 업비트 역시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관련 솔루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솔루션 이용 거래소들을 확보하고 연합 전선을 구축해 가상 자산 시장에서 세력과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 어디에 XRP가 있을까요? 이 R3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R3 회사를 좀 많이 눈여겨봤어요. 이 R3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왜 이 회사가 필요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3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미 블록체인으로 480억 달러 영국 미청구 연금 추적 가능, 영국에서 이미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분산원장 컨소시엄 R3는 미청구된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솔루션을 연금기관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세금 관련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규칙은 이 틀 안에서 형성이 되겠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지는 것까지도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한번 이 시스템 안에 추적이 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부과하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했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잠깐 간략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3와 코다의 탄생 배경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R3는 금융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를 개발을 하고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R3는 2014년 그냥 가족 회사로 출발을 한 회사인데, 그냥 가족들끼리 3명 모여서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에 그냥 만들었다고 합니다. R3는 2014년 동안 암호화폐 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혁신을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성공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과연 얘네들이 뭐가 필요한 걸 찾은 거죠. 연구의 목적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있었지만,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금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리뷰와 선택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가 왜 이 회사를 눈여겨봤냐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제가 아는
암호화폐가 이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이 회사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이 4개가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구조다. 맞죠?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즉 A와 B 간의 거래를 C가 검증해야 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고객 또는 자산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산업에서 이와 같은 공개적인 데이터 검증 구조는 적용될 수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참여자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거래를 검증한다는 게 이게 약간 껄쩍지근한 검증이긴 해요. 개인 간의 거래의 검증이 아니라 이거는 금융 생태계 전체에서 쓰일 수 있는 CBDC, 세계 준비 통화를 목적으로 뭔가 코인을 봤을 때는 A와 B 사이에 이 C라는 존재는 분명히 A, B 모두 다에게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알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 간의 거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1억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금융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3명이 앉아서 고스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A가 났어요. 점수가 났어요. 근데 A가 골을 들어갔으니까 B나 C가 점수가 나야지 A가 지는 게임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C가 광 하나만 있으면 점수가 나요. 그런데 B가 광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B의 패는 C가 볼 수 없죠. 알고 보니까 A와 B가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같은 네트워크 참여자지만 이거를 검증하기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개인 간의 거래, 내가 아는 지인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에 관한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고객 또는 자산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산업에서 이와 같은 공개적인 데이터 검증 구조는 적용될 수 없다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한 번 정도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 번 정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금융산업이 흔들거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금융산업 생태계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확장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검증을 하게 되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처리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죠. 1MB 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 하나의 블럭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는 게 원래는 10분인데 60분 더 걸리고 40분 더 걸리고 어쩔 때는 거래가 없을 때는 3분에도 생성이 되고 처리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XRP의 사이드 체인이 보통 일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수수료는 또 어떻게 할 거고요. 업계에서는 주로 초당 거래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빠른 속도가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이러한 확장성의 한계는 큰 문제다. 제가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준비 통화, 정말 CBDC가 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걸까?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절대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통화가, 어떤 코인이 CBDC,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해결하는 코인만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던 이 4가지 문제예요. 4가지. 제가 지금 2가지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통화의 개념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4개를 극복하는 애가 결국은 세상의 승자가 될 것이다.
결국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겠죠. 저는 점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코인으로 포커스를 제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법률적 책임. 스마트 계약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계약을 하는데 똑같은 C가 계약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노드를 제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걔는 근데 검증을 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거래에서 이 검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가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여자가 누군지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10만 건의 거래 계약 안에서 단 하나의 거래가 잘못되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은행이 내가 이체를 보낸 사람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보내는 거가 똑같아요. 이게 신문에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오류가 1년에 3건, 4건만 생겨도 있잖아요. 그 은행은 문 닫습니다. 누가 그 은행을 사용하겠어요? 근데 주체자가 없는, 정말 뭔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자가 없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따질 거냐고요. 그 노드에게 가서 따질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참여자지. 참여자지만 검증을 도와주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중앙 집권적 코인이 뭡니까? 리땡이죠. 주체자가 있잖아요.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통화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확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불확실한 확신이잖아요. 스마트 계약의 경우 기존의 블록체인은 법률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컴퓨터 코드에 의한 비가역적인 실행은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 RS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XRP가 뭐 하고 있습니까? SEC와 소송 중이죠. 가장 궁극적인 맥락은 얘를 완전히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주체도 있기 때문에 네가 와서 책임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개연적 결제 완결성. 기존의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 블록체인 형태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부, 금융기관, 분산 원장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 몇몇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는 그런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군에서 쓸 수 있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결제의 완결성을 법률 또는 기술적으로 100% 보장하지 않는다. 결제의 완결성을 그 누구도 100% 보장하지 않죠. 법률적으로는.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 노드 네트워크 참여자를 불러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찾지도 못할 뿐더러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의 경우 결제의 완결성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R3라는 회사가 아까 보셨지만 빗썸 코인은 코빗에서 선택을 한 R3라는 회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코다라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게 많은 블록체인 생태계, 그리고 꼭 필요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 시스템에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그 어떤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쓰더라도 그거를 들여다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는 세계 준비 통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R3와 리플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R3는 XRP와 통합된 코다 결제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 네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문제점을 뭐가 해결을 했다? 결국은 리플 XRP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코인이다. 그래서 R3가 선택을 한 코인이 XRP다. 이미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회사인 R3는 콜다 네트워크에서 오픈소스 범용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출시를 발표했다. 오픈소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콜다 세틀 D 앱이 기존 통화, 디지털 통화 모두 세계의 모든 지불 시스템을 통해 지불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플과 관련된 XRP 암호화폐는 지원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리플과 관련된 XRP 암호화폐는 지원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XRP 암호화폐는 지원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R3 성명서는 콜다 세터가 콜다와 XRP 생태계를 더 긴밀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통화만이 결국 전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암호화폐만이, 결국 그 블록체인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XRP 하는지 아시겠죠? 리차드 겐달 브라운은 세틀러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와 기존 자산에 개방되지만 XRP를 사용한 이번 시연은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사용하여 가치를 이전하고 지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다음 논리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R3의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5일인데 이 회사가 결국은 전 세계 많은 거래소에서 신원 인증을 위해 이 시스템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소에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XRP와 같이 손을 잡고 룰루랄라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